안녕하십니까, 황희만입니다. 서른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윤석열 총장이라면 검찰총장에서 내려오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내가 서른 의원이라면 진즉 정계에서 은퇴를 했다,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최근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그만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그 총선 이후에 부쩍 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렇게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사실 그 조국 사태 당시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에 대해서 여권 지지자들이 많이 비난을 했고, 또 이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더욱더 그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엔 또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그 과정, 검찰 수사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 하면서 이 검찰총장을 그 압박하는 형국입니다. 더구나 이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검찰 지휘권이라는 한 15년 만에 이게 처음 그 행사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직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총장을 그렇게 사퇴시키려고 하는 그 명분은 그럴듯합니다. 이번 그 법무장관이 나서는 것도 한명숙 정치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강압적인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을 이번에 고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뒤집어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검찰 개혁의 하나의 과정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법부, 그 검찰까지 이렇게 계속 그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을 보면은 혹시 이게 옛날 과거에 불행했던 시절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이런 그 여권 형태를 보면은 유신 독재 시절 그리고 군부 집권 시절의 잔상들이 조금씩 비춰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4.15 총선 결과를 놓고 여권은 마음대로 하라는 지엄한 명령을 국민들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국회의원 구성 때부터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인 자기들이 차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뭡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이 그 야당 시절에 여권이 국회를 다 의장부터 다 장하고 있으니 그 법사위원장 자리라도 야당한테 밀려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 이렇게 해서 법사위원장은 이제부터 관례적으로 야당의 몫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관습법을 만든 셈이죠. 그런데 이번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우리들이 가져가겠다. 왜냐하면 야당이 계속 일하는데 발목을 잡으니까 국회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이것도 우리가 가져가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국회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은 유신 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유정위, 그러니까 유신정의라는 그 국회 단체를 만들어서 절대 다수,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를 여권 의원으로 다 차지해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그러한 실익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야당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국회에서 드러눕거나 아니 밖에 나가서 소리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에서 드러놓을 수도 없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정의가 없어도 지금은 여당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모든 걸 표결을 하면 된다, 표로 하면 된다,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니까 또 다시 또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5.18 특별법을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5.18을 폄하하거나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은 강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관점이나 판단은 각자 다를 수도 있고 시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5.18 이 사건에 대해서 관점을 달리 해석한다면 혹시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니, 무섭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유신 시절에 정부 시책에 반하는 소리를 하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아갔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독재는 개인 독재이든 집단의 독재이든 아니면
대중의 독재이든 속성은 똑같습니다. 다른 소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독재의 특징은 독재자들이 하는 일은 모두가 옳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바르고 목표가 기필코 이루어져야 할 지상 명령이니 모두 따라야 하고, 자신들은 일을 하다가 잘못을 해도, 왜냐하면 목적이 올바르고 동기가 선하니 다 용서된다는 이런 논리들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징조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에서도 이 같은 조짐이 보였고, 최근 불거진 윤미향 의원 주도의 정의기억연대의 돈 모금과 사용에 관련된 회계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당을 보면 자신들이 생각하고 의도하는 것은 절대 선이고, 또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절대선을 확신하고 또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 여권이 하고자 하면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세간에는 문재인 정권이 국회는 물론 법원, 검찰까지 장악하고 있고, 언론마저 어용 언론이 판을 치고 있다는 한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시절이 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형국입니다. 거대 여당 출연으로 마이너리티의 목소리는 내지도 못하고 하소연할 것도 없는 갑갑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